네. 이제 오늘 이번 주 주제로 잡은 게 내가 얼마나 감정을 잡고 있는 순간을 얼마나 잘 놓고 그걸 침묵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바가바드 기타나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감정을 제어하고 조절해라. 조절하고 제어한다는 느낌은 그냥 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, 내가 은실이한테 삐쳤어요. 그래서 말을 안 해요. 침묵을 해요. 그럼 그것도 침묵이죠. 근데 그거는 말을 안 하고 소리는 안 하지만 침묵의 형태일 뿐 머릿속은 복잡하고 내 가슴은 타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된 상태의 침묵이에요. 이건 조절이 아니에요. 그게 침묵이 아닌 거예요. 근데 똑같이 내가 은실이한테 화가 났어요. 근데 말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. 그리고 그걸 정리했을 때 은실이도 잘못했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계산이 다 됐어. 근데 말을 안 해요.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내 문제를 보고 그 순간에 딱 멈춰 있다면 이건 침묵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내가 감정을 잡고 그 욕망의 힘에 기대서 내가 너한테 화났으니까 난 이제 너랑은 말 안 해. 이 침묵과 말은 안 하고 있고 상황은 둘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아, 참아야 되겠구나.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. 감정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. 내가 이런 면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 아닐까? 이렇게 고요히 멈춰 있는 것, 그건 침묵이에요. 똑같은 화난 상황이어도. 이해가 되시죠? 근데 이게 조절이에요. 근데 보통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거를 못해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이 타요.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스와미 라마께서도 발전하려면 우선은 감정의 그 힘을 넘어갈 수 있게 밀어주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내 습관의 힘을 넘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. 내 일어나는 감정의 힘을 폭발적으로 보고 그거를 파도 타듯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파도 타듯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감정은 이렇게 있지만 그거를 볼 수도 없고 넘어갈 수조차 없어요. 그래서 뭐라 그러냐? 성격이 안 좋고 고집스럽고 자기 판단이 확고하고 그 벽이 아주 높으면 공부 잘한다. 왜냐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벽은 확실히 깰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래도 저래도 이건 이렇고 잘 모르겠고 이러면 공부 못한다. 벽도 안 보이고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안 보인다. 그래서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은 공부 아주 잘한다. 그래서 근기가 좋다 이럴 때 딱 보면 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. 보통은 그냥 편한 대로 게으르게 넘어가기 때문에. 근데 아닐 때 막 아닌데 내 판단이 틀리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고 이건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끄러움도 커지고 그럴 때 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? 라고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 순간이 없다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둘째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많이 해요. 첫째는 어려운 게 없고 난관이 없어요. 별로. 그거 다 해주니까. 근데 둘째는 나를 보게 해야 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째가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생명력 있게 잘 나간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. 우선은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벽을 높게 쌓고 내 판단이 맞아. 내 성격이 이거
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. 이걸 막 세우고 살면 어때요? 지쳐요. 피곤해요. 그래서 힘들어요.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옆에 있지를 않아요. 그를 떠나게 돼요. 안 좋아해. 그래서 사회에서 밀려나게 돼요. 내 판단이 옳아. 내 감정이 다가 아니라 당신이 더하거든.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내 잘못된 습관을 놓지 않으려고 프라이드를 세우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? 부담이 오죠.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. 그래서 어리석다. 근데 그거를 놓는 힘도 반대로 그렇게 되면 크다. 그래서 어리석다는 걸 명확하게 느끼면 깨닫는 것도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성격을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. 이게 내 성격이에요. 이렇게 잡고 있어요. 내 판단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, 아, 내가 처음에 너랑 나랑 약속한 건 이거였잖아. 은실이 상황이 바뀐 건 얘기를 안 해요. 은실이가 몸이 아파졌다거나 넘어졌다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거나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다른데 약속한 것만 지키게, 너 나랑 그거 약속한 거잖아. 그것만 하려고 해요. 사회에서 그게 가능해요, 안 해요? 불가능하죠. 특히 이제 방송국에 가거나 이러면 상황은 항상 바뀌게 돼요. 이게 마음의 귀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.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른 거를 자꾸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내 판단이 옳다는 이 상황이거든요. 당신이 이랬고 나는 이 약속을 듣고 왔으니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쥐고 있고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. 그럼 이걸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다시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? 대화가 안 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이걸 내려놔야 돼요.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얼른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. 그러면 나도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행복하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놓는 순간은 어느 정도죠? 그냥 이렇게 해요.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. 근데 이렇게 놨을 때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았다가 놓을 때 어떤 느낌이죠? 항상? 놓는다 이러면 불안해요.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번지점프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상황이 바뀌면 아, 내가 원래 했던 건 이거예요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. 특히 부부관계에서 더 많아요. 당신이 결혼할 때 이거는 약속했잖아. 이대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그것 때문에 화나요. 그리고 그 상황이 남편의 상황이 바뀌고 아내의 상황이 바뀐 건 생각을 안 해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약속한 것만 지키라고 해요. 그게 돼요? 불가능해요. 어리석어요.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. 상황은 항상 바뀌고 그 상황 안에서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잡았던 게 저희 BBS PD님 문태준 국장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서로 벽이 부딪히는 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. 이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안 놓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딱 둘이 놓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순간 침묵이 흘러요. 그리고 그 침묵 안에는 화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게 흐르고 제가 그 안에서 제일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했어요. 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.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건 이 잡고 있는 이거가 양말이어서 그렇지 이게 굴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. 칼 같고 나도 찌르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요. 회사에 들어갔어요. 근데 회사 상황이 2달 새에 나빠졌어요. 근데 상황이 안 되면 나와야 되겠죠.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회사 상황을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. 내가 원래 이 조건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. 난 이 일을 할 일이 아니야. 내가 할 조건은 아니야. 내가 왜 청소까지 해야 돼? 내가 왜 복사까지 해야 돼? 내가 왜 커피까지 날라야 돼? 이것만 하고 화만 내고 그냥 앉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할 일은
지금 거기에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원래 그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돼.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. 그러면 회사는 돌아가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맨날 얘기해요. 잘라려면 잘라봐요. 나 자를게요. 거기서 잘리면 그만인 게 아니라 거기서 잘리고 나면 다음 직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. 누구도 그를 만나고 싶지 않고 입소문은 금방 돌아서 그 사람은 정말 답답해 라고 얘기하고 놓지 않는 그 욕망에 기대고 있는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게을러질 때 상대방들은 내 삶을 낮게 평가하고 그랑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몰아세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황법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봐요. 살아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더 절실하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빨리 적응해 나가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일도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우선은 내가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.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안 된다고 느끼거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라고 느낄 때는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변하는 상황 안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는 내 프라이드와 내가 만들어 놓은 벽도 있고 내 몸의 상황, 갱년기라든지 폐경기에 항상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30 초반부터 40, 50, 60이 되면 항상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, 내 몸 상황과 마음의 상황을 같이 접목해서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이번 한 주 동안은 한 번쯤 변하는 상황 안에 버려야 될 것, 포기하고 함께해야 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, 이걸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.